케네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마지막 12번째 이야기. 돌아온 율리시스.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들뜬 물지는 수수께끼 같은 태도로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작은 무더기를 따라 한 줄로 세운 다음 다가올 원정을 위해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물지는 아주 진지하고 철저하게 임했고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 먼저 각 동물들에게 허리띠를 두르고 칼을 찔러 넣어주었다. 그리고 허리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대쪽에 끝이 흰 단검을 채워주었다. 그런 다음 권총 한 쌍, 경찰봉 하나, 수갑 몇 개, 붕대와 반창고, 물병과 샌드위치가 든 통을 매달았다. 오소리 아저씨는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물쥐야. 이러면 너도 즐겁고 나한테도 별 문제 없지. 하지만 난 몽둥이 하나만 가져가면 돼. 그러자 물쥐가 말했다. 오소리 아저씨, 나중에 제가 깜빡하고 안 챙겨줬다고 혼내면 안 돼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오소리 아저씨는 각등과 커다란 몽둥이를 챙겨 들고 말했다. 자, 이제 나를 따라와. 두더지가 선두에 서는 게 좋겠어. 그 다음엔 물쥐. 두꺼비는 마지막에 서자. 이봐, 두꺼비. 평소처럼 떠들면 안 돼. 시끄럽게 굴면 돌려보낼 거야. 정말이야. 두꺼비는 자기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 한마디 불평도 없이 받아들였다. 드디어 동물들이 출발했다. 오소리 아저씨는 강가를 따라 동물들을 이끌어 가다가 갑자기 가장자리로 몸을 획 돌려 강둑의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두더지와 물쥐는 조용히 뒤따르다가 오소리 아저씨가 하는 것을 보고 구멍 속으로 몸을 날려 들어갔다. 하지만 두꺼비는 자기 차례가 되자 아니나 다를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에 빠져서 꽤 비명을 질렀다. 친구들이 끌어내서 물을 짜내고 몸을 문지르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오소리 아저씨는 아주 화가 나서 또다시 바보 같은 짓을 하면 뒤에 남겨두고야 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여곡절 끝에 동물들은 비밀 통로에 들어갔고 드디어 족제비들을 몰아내기 위한 원정이 시작되었다. 비밀 통로는 춥고 눅눅했으며 어둡고 낮고 좁았다. 불쌍한 두꺼비는 덜덜 떨기 시작했다. 몸도 흠뻑 젖은 데다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 두렵기도 했다. 등불은 저 앞에 있었고 두꺼비는 어둠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뒤처졌다. 그때 물쥐가 경고하듯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두꺼비야.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다는 두려움이 두꺼비를 사로잡았다. 두꺼비는 마구 허둥대다가 물쥐를 두더지에게 넘어뜨렸고 두더지는 오소리 아저씨에게 넘어져 잠깐 동안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오소리 아저씨는 뒤에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오해했다. 몽둥이나 단검을 사용할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권총을 꺼냈고 하마터면 두꺼비에게 총을 쏠 뻔했다. 오소리 아저씨는 소동의 진상을 알고 나서 정말로 화를 냈다. 성가신 두꺼비는 뒤에 남아라. 하지만 두꺼비가 훌쩍거리고 다른 둘이 두꺼비가 말썽을 부리지 못하도록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자 마침내 오소리 아저씨도 화를 풀었다. 행렬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물쥐가 맨 뒤에 섰고 두꺼비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앞발에 권총을 들고 더듬더듬 걸어갔다. 마침내 오소리 아저씨가 말했다. 지금쯤 저택 바로 아래에 아주 가까이 도착했을 거야.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머리 위에서 나는 소리였다. 누군가가 소리치고 환호하고 마루를 구르고 탁자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두꺼비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오소리 아저씨는 조용히 말했다. 족제비 녀석들이다. 잘들 놀고 있군. 통로는 이제 오르막이었다. 앞으로 조금 더 더듬어 나아갔다. 시끄러운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아주 또렷했고 머리 위쪽에서 아주 가깝게 들렸다. 만세, 만세, 만세. 그러더니 작은 발로 마룻바닥을 구르는 소리, 작은 주먹으로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 유리잔이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소리 아저씨가 말했다. 아주 신났구만. 서둘러. 오소리 아저씨의 일행은 서둘러 통로를 따라 끝까지 나아갔다. 식품 저장고 바닥에 난 작은 들창문이 바로 머리 위에 있었다. 여느 실은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들킬 위험은 거의 없었다. 오소리 아저씨가 말했다. 자, 얘들아, 다 같이 밀어 올리자. 넷은 들창문에 어깨를 대고 밀어 올렸다. 서로 몸을 받치고 끌어올려서 식품 저장고로 올라갔다. 바로 문 뒤에 연회실이 있었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술에 흥청거리는 적들이 있었다. 비밀 통로로 빠져나오자 시끄러운 소리에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마침내 환호성과 두드리는 소리가 천천히 잦아들면서 말소리가 들렸다. 자,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기 전에 우리 친절한 주인, 두꺼비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두꺼비를 잘 압니다. 착한 두꺼비, 겸손한 두꺼비, 정직한 두꺼비. 두꺼비가 이를 갈며 투덜댔다. 저 녀석을 그냥? 오소리 아저씨가 간신히 두꺼비를 말렸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모두 준비해. 같은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짧은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두꺼비를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의 주인공인 대장 족제비가 가늘고 끽끽거리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두꺼비는 놀러 갔다네. 즐겁게 길을 따라갔다네. 오소리 아저씨가 두 발로 몽둥이를 꽉 쥐고 일어서서 동료들을 돌아보며 외쳤다. 지금이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이런 깨깨거리고 끽끽거리고 찍찍거리는 소리가 연회실을 가득 채웠다. 매우 화가 난 내 영웅이 성큼성큼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족제비들이 공포에 질려 잔뜩 겁을 먹고 탁자 밑으로 뛰어들어가고 미친 듯이 창문으로 뛰어오른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흰 족제비는 난로를 향해 달려가다 굴뚝 사이에 옴짝달싹 못하게 끼어버렸다. 식탁과 의자는 뒤집어졌고 유리잔과 도자기는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힘센 오소리 아저씨는 수염까지 바짝 치켜 세우며 커다란 몽둥이로 휙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냈다. 검은 두더지는 단호하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무시무시한 함성을 질렀다. 두더지다, 두더지다. 물지는 온갖 무기로 허리띠를 가득 채우고도 아주 필사적으로 싸웠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미칠 듯이 흥분한 두꺼비는 보통 때보다 2배로 몸을 부풀려 공중을 뛰어다녔고 함성을 내뱉어 적들을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두꺼비가 놀러왔다. 너희들하고 놀아주마. 두꺼비는 곧장 대장 족제비에게 다가갔다. 겨우 4뿐이었지만 두려움에 휩싸인 족제비들에겐 커다란 몽둥이를 휘두르며 고함치는 회색과 검정색, 갈색과 노란색의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저택에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족제비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끽끽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창문을 뚫는가 하면 굴뚝을 타고 올라갔다. 끔찍한 몽둥이가 닿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도망치고 달아났다. 기습은 곧 끝났다. 내 친구는 연애실 이 구석 저 구석을 훑고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동물의 머리가 보일 때마다 몽둥이로 후려쳤다. 5분 만에 연애실을 되찾았다. 겁을 먹은 족제비들이 잔디를 가로질러 도망가며 내지르는 소리가 깨진 창문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두더지는 바닥에 쓰러진 족제비 수십 마리에게 수갑을 채웠다. 오소리 아저씨는 몽둥이에 기대어 숨을 돌리며 이마에 흐리는 땀을 닦았다. 오소리 아저씨가 말했다. 두더지, 넌 최고야. 밖으로 나가서 담비 보초들이 뭘 하는지 살펴보고 와. 네 덕에 오늘 밤부터는 녀석들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 같구나. 두더지는 곧 창문을 통해 사라졌다. 오소리 아저씨는 다른 둘에게 탁자를 일으켜 세우고 바닥에 널려있는 것들 가운데 칼과 포크, 접시와 유리잔을 줍고 저녁으로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다는 말투로 말했다. 뭘 좀 먹고 싶어. 정말이야. 서둘러 두꺼비야. 꾸물거리지 말고 우리가 네 집을 돌려줬잖아. 두꺼비는 오소리 아저씨가 두더지에게 해준 것처럼 자신에게도 두꺼비가 얼마나 멋진 친구이며 훌륭하게 싸웠는지 칭찬해 주지 않아 조금 상처받았다. 몽둥이 한 방으로 대장 족제비를 탁자 너머로 날려보내서 조금은 의기양양해 있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두꺼비는 바삐 움직였고 물지도 그랬다. 곧 유리그릇에 담긴 구아바 젤리, 찬 닭고기, 손도 대지 않은 혓바닥 요리, 트라이플 조금, 꽤 많은 양의 바닥가지의 샐러드를 찾았다. 식품 저장고 안에서 한 바구니 가득한 프렌치 롤빵과 치즈, 버터, 샐러리를 찾았다. 막 자리에 앉으려는데 두더지가 총을 한아름 들고 키득거리며 창문을 기어올라 들어왔다. 두더지가 말했다. 다 끝났어. 담비들은 진작부터 두려워서 조마조마해하고 있다가 저택 안에서 비명과 외침, 요란한 소리가 들리자마자 총을 버리고 달아났어. 조금 더 버티던 녀석들도 족제비들이 뛰쳐나오는 걸 보자 속았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담비들은 족제비들을 붙잡아 싸웠고 족제비들은 빠져나가려고 싸웠어. 서로 몸싸움을 하고 뒹굴고 주먹질하다가 대굴대굴 굴러서 대부분 강에 빠졌어. 어쨌든 이제 한 마리도 남지 않았지. 녀석들의 총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다 잘 됐다고. 오소리 아저씨가 한 입 가득 닭고기와 트리플을 물고 말했다. 넌 훌륭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동물이야. 자, 이제 저녁을 먹기 전에 내게 부탁할 게 하나 더 있어, 두더지야. 네가 이 일만 끝내면 더 이상 성가시게 하지 않을게. 넌 정말 대단해. 물쥐가 시인만 아니었어도 물질을 보냈을 거야. 바닥에 있는 저 녀석들을 위층으로 데려가서 침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놓으렴. 침대 아래를 청소하고 깨끗한 시트와 베갯잎을 씌우고 이부자리 한쪽은 잘 접어놓는지 살펴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가 더 잘 알 테지만 말이야. 방마다 뜨거운 물 한 통과 깨끗한 수건, 새 비누를 넣어둬. 그런 다음 네가 좋다면 한 녀석씩 매질해서 뒷문 밖으로 내쫓아도 돼. 녀석들을 2번 다시 볼 일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함께 이 차가운 혓바닥 요리를 먹자고. 최고급 요리야. 아주 마음에 들어. 마음 착한 두더지는 몽둥이를 집어들고 포로를 한 줄로 세운 다음 명령을 내렸다. 빨리 걸어. 그리고
포로들을 이끌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두더지는 조금 뒤에 웃으며 나타나 모든 방이 아주 깔끔하게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녀석들한테 매질은 하지 않았어. 내 생각엔 다들 하룻밤 사이에 맞을 만큼 충분히 맞은 것 같아. 족제비들한테 내가 몽둥이를 들이대자 자기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지. 날 괴롭힐 생각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 많이 뉘우쳤고 끊임없이 미안하댔어. 모든 잘못은 대장 쪽제비와 담비에게 있다며 만일 자기들이 보상할 수만 있다면 언제 무엇이든 말만 하랬어. 그래서 녀석들 이름을 각각 적어두고 뒷문으로 내보냈더니 온 힘을 다해 달아났어. 두더지는 의자를 탁자에 붙이고 혓바닥 요리를 먹기 시작했다. 두꺼비는 질투가 났지만 신사처럼 두더지에 대한 시샘을 참아내고 진심으로 말했다. 소중한 두더지야, 오늘 밤 힘든 일 하느라 수고가 많았어. 특히 오늘 아침에 벌인 일은 정말 현명했어. 오소리 아저씨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용감한 두꺼비의 말씀이군. 그렇게 저녁 식사는 아주 즐겁고 만족스럽게 끝났다. 그리고 동물들은 깨끗한 이불에 누워 편안하게 쉬었다. 비할 데 없는 용기와 완벽한 전략, 몽둥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두꺼비의 저택을 되찾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두꺼비는 평소처럼 늦잠을 자고 부끄러울 정도로 늦게 아침을 먹으러 내려왔다. 식탁에는 아주 많은 달걀 껍데기와 차갑고 딱딱한 빵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고 커피 주전자에는 커피가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 다른 건 거의 없었다. 어쨌든 이곳이 자기 집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기분이 좋진 않았다. 거실 유리문을 통해 두더지와 물지가 잔디밭에 있는 고리버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짧은 다리를 구르며 깔깔 웃는 걸 보니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안락 의자에 앉아 신문에 푹 빠져있던 오소리 아저씨는 두꺼비가 방으로 들어오자 그저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두꺼비는 오소리 아저씨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자기가 먹을 식사 준비를 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했다. 곧 다른 친구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혼잣말 하면서 말이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오소리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다. 미안하지만 두꺼비야. 아침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 알다시피 어제 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당장 벌여야 해. 너한테 기대하고 있어. 그러는 게 보통이니까. 두꺼비는 흔쾌히 대답했다. 아, 알았어요. 뭐든 도울게요. 도대체 왜 아침부터 잔치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하며 친구들을 위해 일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오소리 아저씨는 화를 내며 대답했다. 바보처럼 굴지 않아도 돼. 말하는 동안 웃지도 말고 커피도 튀기지 마. 예의가 아니야. 물론 잔치는 밤에 열릴 거야. 하지만 초대장은 지금 당장 써서 보내야 해. 그리고 네가 써야 하고. 자, 책상에 앉아. 거기 위에 파란색과 금색으로 두꺼비 저택이라고 적힌 편지가 쌓여 있어.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초대장을 써. 열심히 하면 점심 먹기 전에는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거들어 줄게. 잔치 준비는 내가 지휘할 거야. 두꺼비가 놀라서 소리 질렀다. 네? 이렇게 즐거운 아침에 방 안에 틀어박혀서 끔찍하게 편지나 쓰라고요? 절대 못해요.
내 집을 둘러보면서 모든 것을 제대로 돌려놓고 싶어요. 뽐내고 다니면서 즐기고 싶다고요. 난 알았어요. 그래도 잠깐만 기다려요. 알았어요. 물론이죠. 모서리 아저씨.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즐거움이나 좋은 조건 따위는 버릴게요. 편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얼른 쓸게요. 가보세요, 아저씨. 가서 잔치 준비를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내 걱정과 수고는 잊어버리고 젊은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세요. 난 이렇게 맑은 아침에 의무와 우정을 위해 열심히 일할 테니까요. 오소리 아저씨는 미심쩍은 얼굴로 두꺼비를 쳐다봤다. 두꺼비의 솔직한 표정을 봐서는 왜 이렇게 태도가 순종적으로 바뀌었는지 이유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소리 아저씨는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두꺼비는 서둘러 책상으로 다가갔다. 오소리 아저씨와 이야기하는 동안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초대장을 쓸 것이다. 전투에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족제비 대장을 때려 눕혔는지 조심스럽게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한 모험에 대해서도 알리고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 넌지시 비출 것이다. 두꺼비는 그 모든 것을 저녁 잔치의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넣을 생각이었다. 머릿속에 그린 건 아래와 같았다. 연설 두꺼비, 만찬 중 두꺼비의 다른 연설도 있을 예정, 담화 두꺼비, 개요 영국의 감옥제도, 고대 영국의 수로, 말거래와 흥정, 부동산의 권리와 의무, 귀환, 전형적인 영국의 대지주, 노래 두꺼비, 두꺼비의 자작곡, 다른 노래들 두꺼비, 만찬 도중 작곡가가 부를 예정. 이런 계획들을 생각하자 두꺼비는 매우 즐거워졌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초대장을 썼고 정오 무렵에는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었다. 그때 작고 후줄근한 족제비 하나가 문 앞에 조심스럽게 신사들을 도울 만한 일이 없는지 묻는다는 소식이 들렸다. 두꺼비는 으스대며 나가봤다. 지난밤 포로로 잡혔던 족제비 가운데 하나였고 녀석은 두꺼비의 호감을 사려고 애쓰고 있었다. 두꺼비는 족제비의 머리를 쓰다듬고 초대장 묶음을 던져주면서 가능한 한 빨리 배달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1실링을 줄 것이고 배달을 마치지 못하면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불쌍한 족제비는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았고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서둘러 떠났다. 다른 동물들은 강 위에서 매우 활기차고 경쾌하게 오전을 보냈다. 그리고 점심을 먹기 위해 돌아왔다. 두더지는 두꺼비가 셀쭉하고 우울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어서 미심쩍은 듯 바라봤다. 두꺼비가 너무 잘난 체하며 몸을 부풀리고 있어서 뭔가 의심이 들었다. 그 사이 물지와 오소리 아저씨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두꺼비는 앞발을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자, 너희들은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어, 친구들.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그러고는 거들먹거리며 마당 쪽으로 나갔다. 다가올 연설에 대해 생각을 정리할 생각이었다. 그때 물지가 두꺼비의 팔을 붙잡았다. 두꺼비는 뭔가 의심쩍은 생각이 들어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하지만 오소리 아저씨가 다른 팔을 단단히 붙잡자 게임이 끝났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두 동물은 양쪽에서 두꺼비의 팔을 붙들고 현관을 향해 열려있는 작은 흡연실로 끌고 가서 문을 닫고 의자에 앉혔다. 오소리 아저씨와 물지가 두꺼비 앞에 서자 두꺼비는 둘을 의심스러운 얼굴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 물지가 말했다.
자, 이것 봐, 두꺼비야. 오늘 잔치에 대한 건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연설도 없고 노래도 없다는 걸 네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 이번 일로 너랑 말다툼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우린 단지 널 깨닫게 해주는 것 뿐이니까. 두꺼비는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두꺼비의 성향을 잘 알았고 꿰뚫어 보고 있었다. 두꺼비보다 한 수 앞서 있었던 것이다. 두꺼비의 기분 좋은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두꺼비가 가엾은 소리로 애원했다. 짧은 노래 하나만이라도 부르면 안 될까? 물지는 실망한 두꺼비가 불쌍하게 입술을 떠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짧은 노래도 안 돼. 소용없어, 두꺼비야. 네 노래는 모두 자만심으로 가득해서 뽐내고 뻐기고 으스대는 내용이라는 걸 너도 잘 알잖아. 그리고 네 연설은 모두 자화자찬해. 그리고 그래, 너무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또 헛소리지. 오소리 아저씨가 거친 말투로 끼어들었다. 물지가 이어서 말했다. 다 너를 위해서야. 넌 새롭게 태어나야 해. 지금이 새로 시작하기에 좋은 때야. 네 삶의 전환점인 셈이지. 이렇게 말하는 나도 너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걸 잊지 마. 두꺼비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강한 감격의 흔적이 또렷이 보였다. 목이 맨 듯 말했다. 너희들이 이겼어, 친구들아. 하지만 내가 부탁한 건 분명 작은 거였어. 그저 하룻밤만 더 꽃을 피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지. 나를 향한 떠들썩한 박수 소리를 들으면 왜 그런지 내 능력이 꽃 피울 것 같았거든. 하지만 너희가 옳고 난 틀렸어. 나도 알아. 이제부터 난 정말 다른 두꺼비가 될 거야. 친구야, 다시는 나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을 거야. 하지만 이런 세상에 너무 힘들어. 그러고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꾹 누른 채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방을 빠져나갔다. 물지가 말했다. 아저씨, 내가 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소리 아저씨가 침울하게 말했다. 그래, 안다. 나도 안다.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 저 멋진 친구는 여기 살면서 재산도 지키고 존경도 받아야 해. 넌 두꺼비가 담비와 족제비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놀림받고 조롱받게 놔두고 싶니? 물지가 말했다. 물론 아니에요. 그 조그만 족제비가 두꺼비의 초대장을 들고 막 출발할 때 마주친 건 정말 다행이에요. 아저씨가 말한 것 때문에 뭔가 의심스러워서 한두 장 살펴봤어요. 정말 창피한 초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빼앗았죠. 지금 착한 두더지가 안방에 앉아서 솔직하면서도 간단한 초대장을 다시 쓰기 시작했네요. 드디어 잔치 시간이 가까워졌다. 친구들을 떠나 자기 침실로 물러간 두꺼비는 슬픈 생각에 잠긴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앞발에 이마를 얹고 오랜 시간 깊이 생각에 잠겼다. 두꺼비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더니 한동안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부끄럽고 수줍은 듯 피식 웃었다. 마침내 일어나서 문을 잠그고 창을 커튼으로 가리고 방에 있는 의자를 모두 모아 반원으로 늘어놓고 눈에 띄게 몸을 부풀려서 그 앞에 자리 잡았다. 그런 다음 절을 하고 헛기침을 2번 하고 황홀해하는 상상 속 관객들을 향해 행복한 목소리로 마음껏 노래를 불렀다. 두꺼비의 마지막 짧은 노래,
두꺼비가 집에 돌아왔다네. 응접실엔 공포가, 식당엔 울부짖음이, 외양간엔 울음이, 마구간엔 비명이. 두꺼비가 집에 돌아왔을 때. 두꺼비가 집에 돌아왔다네. 창문이 박살나고 문이 무너지고 바닥에 기절한 족제비를 몰아냈다네. 두꺼비가 집에 돌아왔을 때. 둥둥 북을 울려라. 나팔수는 나팔을 불고 군인은 경례를 하고 대포는 쾅쾅, 자동차는 빵빵, 영웅이 돌아온다네. 만세를 외쳐라. 군중들아 저마다 크게 외쳐라. 자랑스러운 동물을 경배하라. 두꺼비의 위대한 날이라네. 두꺼비는 번지르르한 표정으로 노래를 크게 불렀고 노래가 끝난 다음 처음부터 다시 불렀다. 그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깊은 한숨이었다. 그 후 두꺼비는 머리빗을 물에 살짝 담가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머리를 빗고 가지런히 내려 얼굴 양쪽에 매끄럽게 들러붙게 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손님을 맞으러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손님들은 거실에 모여있을 터였다. 두꺼비가 들어서자 모든 동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주위로 모여들어 축하했다. 그리고 두꺼비의 용기와 똑똑함과 싸움 능력에 대해 칭찬했다. 하지만 두꺼비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별 말씀을 이라던가 또는 가끔 바꿔서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난로 앞에서 친구들에게 빙 둘러싸여 그동안 벌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하고 있던 수달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다. 그리고 두꺼비의 목에 팔을 두른 채 승리를 축하하는 행진을 하듯 방안을 한 바퀴 빙 돌려고 했다. 하지만 두꺼비는 몸을 떼내며 조금은 무뚝뚝하고 조용히 말했다. 오소리 아저씨가 전투를 지휘했어요. 물지와 두더지가 정면에 나서서 싸웠고요. 나는 졸병이었고 한 일도 거의 없어요. 동물들은 기대하지 못했던 두꺼비의 행동에 깜짝 놀라 어리둥절해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 손님에게서 다른 손님에게로 옮겨다니며 겸손하게 대답하던 두꺼비는 자기가 모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오소리 아저씨는 모든 것을 최고의 것으로 주문했고 잔치는 대성공이었다. 동물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와 웃음, 농담이 오갔다. 하지만 주인공인 두꺼비는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내내 눈을 내리깔고 주위의 동물들에게 전혀 즐겁지 않은 이야기만 했다. 그러다가 잠깐씩 오소리 아저씨와 물질을 쳐다봤는데 둘은 두꺼비가 볼 때마다 입을 벌린 채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두꺼비는 그런 반응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밤이 깊어가자 젊고 힘이 넘치는 몇몇 동물들이 잔치가 옛날처럼 즐겁지 않다면서 서로 수군댔다. 그리고 탁자를 두드리며 외쳤다. 두꺼비 연설해. 두꺼비의 연설. 노래해. 두꺼비의 노래. 하지만 두꺼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한 발을 들어 정중히 거절했다. 손님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권하고 세상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직 사교 모임에 올 나이가 되지 않은 가족들에 대한 안부를 물었고 이 만찬이 격식에 따라 진지하게 열려야 한다고 전했다. 두꺼비는 정말 달라져 있었다. 파티가 끝나자 네 동물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내전으로 심하게 망가지긴 했지만 더 이상 폭동이나 침략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즐겁고 만족스러웠다. 두꺼비는 친구들과 의논한 끝에 진주로 장식된 케이스가 달린 금목걸이를 골라서 교도관의 딸에게 선물로 보냈다.
오소리 아저씨는 두꺼비가 겸손하고 고마워하며 공손해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목걸이와 함께 보냈다. 기관사에게도 수고했다며 적절하게 보상하고 감사했다. 오소리 아저씨가 강하게 주장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룻배의 여자 뱃사공도 찾아내 말값을 물어주었다. 비록 두꺼비는 진짜 신사를 알아보지 못한 여자를 혼내주어야 한다고, 왜 자기만 운명의 장난을 참아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말이다. 사실 말값은 그렇게 부담되는 돈은 아니었다. 그 지역의 감정사도 집시가 공정하게 말값을 매겼다고 인정했다. 이따금 긴 여름 저녁이면 친구들은 함께 처녀님을 한가하게 거닐었다. 처녀님은 무척 평화로웠으며 이제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내비쳤다. 그곳에 사는 동물들에게 매우 정중한 환대를 받는 일은 아주 즐거웠다. 엄마 족제비들은 아기 족제비들을 굴 입구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봐, 아가야. 위대한 두꺼비 아저씨야. 저기 위대한 전사인 용감한 물지 아저씨도 함께 걷고 있어. 저기 그 유명한 두더지 아저씨도 오네. 네 아빠가 종종 말씀하시던 분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거나 말을 잘 듣지 않고 시끄럽게 굴 때면 무서운 회색 오소리 아저씨가 와서 잡아간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 아이들은 곧바로 얌전해졌다. 이런 이야기는 남들과 어울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아이들만큼은 무척 좋아하는 오소리 아저씨에게 야비한 명예훼손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이런 으름장은 아이들에게는 항상 효과 만점이었다.